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장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뇌혈관 질환 중에서도 중풍과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그 뇌혈관 질환의 일환으로 두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두통은 사실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증상일 텐데요. 대개는 진통제를 먹으면서 그냥 하루 이틀 버티다 보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며칠 또는 몇 주, 몇 달에 걸쳐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두통의 원인 및 치료에 대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이란 무엇일까요? 두통은 이마에서부터 관자놀이, 그리고 옆머리, 후두부, 정수리, 뒷목 이렇게 머리뿐만이 아니라 머리와 머리 주변부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 일련의 통증, 이 모든 것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두통은 환자에 따라 통증을 표현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고 그리고 특정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한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도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한의학에서는 두통의 양상이나 맥 그리고 안색을 살펴서 침과 한약을 통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한 편인데요.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두통은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특정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치료가 되곤 합니다. 다만 반복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두통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통을 간략하게 구분해 본다면 두통에는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성 두통이라는 것은 검사에서 특별히 원인이 발견되지는 않았는데 나는 머리가 아픈 것, 이렇게 특정 질환이 없으면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1차성 두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성 두통에는 대표적인 것이 어떤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 또는 군발성 두통 이런 것들이 1차성 두통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검사에서 원인이 발견되어진 그런 속발성 두통, 이것을 2차성 두통이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2차성 두통이라고 했을 때에는 측두 동맥엽, 즉 측두엽에 있는 그 동맥 부위에서 염증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근막 동통 증후군 또는 약물을 과다하게 많이 복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두통, 이런 것들이 2차성 두통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뇌종양이나 뇌출혈, 그리고 뇌압 상승 또는 뇌수막염 또는 뇌염, 때로는 축농증 이런 질환에 의해서도 두통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특정 질환에 의해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는 모두 2차성 두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통의 증상이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그래도 그 증상들을 한번 대략적으로 모아보았습니다. 두통의 증상이라고 했을 때 정수리 부위만 그렇게 시리면서 아프다. 여름철에도 찬바람이 나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증상도 있고요. 또 한쪽 머리만 찌릿찌릿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이제 편두통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그리고 열이 나면서 욱신거린다.
이게 열이라는 것이 실열일 수도 있고 실제로 체온계로는 반응하지 않는데 나만 느끼는 그런 열감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열이 나면서 욱신거린다. 그리고 눈이 빠질 듯이 아프다. 아니면 머리가 터져나갈 듯이 아프다. 또는 바늘로 쑤시듯이 아프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미식거리면서 머리가 아프다. 또는 눈썹 주위가 뽀개지듯이 아프다. 그리고 머리를 수건으로 묶어서 막 이렇게 조이는 것처럼 아프다. 어지럽고 뒷목이 당기면서 그렇게 머리가 아프다. 또는 머리 밑이 시리고 저리다. 또 멍하고 어지러우면서 그렇게 아프다. 이렇게 여러 증상들을 호소하시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그 각각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만한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렷하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이 있을 때는 이 증상들이 발견된과 동시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일단 실열이 있다. 체온계로 재었을 때 37.5도를 넘어서 38도, 39도 이렇게 열이 발생했다 했을 때는 대부분 감염성 질환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감기가 걸렸다든지 독감이 걸렸다. 이것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잖아요. 이렇게 감염성 질환 또는 뇌수막염 이런 염증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한쪽 머리가 욱신거린다. 이런 것들은 그 혈액순환이, 뇌혈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그런 일반적인 편두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뒷머리가 무겁다. 이런 경우에는 긴장성 두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뭐 이제 긴박한 상황으로 돌아가진 않겠는데요. 그런데 번개치는 듯한 통증이다. 그리고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다. 이런 돌발성인 어떤 통증과 함께 구토, 식은땀이 나고 이런 증상이 함께 있을 때는 이것은 지주막하 출혈을 봐야 합니다. 이런 지주막하 출혈일 경우에는 정말 얼마나 빠르게 응급실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시야장애, 즉 시야 중에서 변두리가 무슨 원으로 두른 것처럼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서 보인다. 이런 시야결손 또는 복시, 사물이 겹쳐 보인다든지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그냥 두통이 아니라 어떤 뇌의 질환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겠고요. 그리고 안검하수, 즉 이 눈꺼풀이 내려와서 우리가 힘을 줘서 올리려고 해도 잘 올라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녹내장이나 뇌종양 또는 뇌정맥류, 뇌졸중 이런 질환들을 의심해 볼 수 있겠고요. 머리가 늘 한 부위만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머리 아프다는 소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니? 그랬더니 여기. 다음 날 또 머리가 아프대요. 어디가 아프니? 그랬더니 여기. 늘 한 부위만 아프다고 할 경우에는 뇌종양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씹을 때 머리가 아프다. 이것은 어떤 턱관절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측두 동맥염, 그러니까 이쪽 측두엽 쪽에 그 동맥에 염증이 생겼을 때 또는 이 턱관절에 염증이 생겼을 때 이럴 때 음식을 씹으면 이렇게 아프면서 머리가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고요. 또한 축농증 중에서도 그 상악동에 농이 차 있을 때 음식을 씹으면 머리가 같이 아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눈물, 콧물, 안구, 중열, 얼굴 통증, 두통 이 모든 증상이 집단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이런 두통을 군발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그 3차 자율신경이 잘못되어서 오는 그런 두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욱신거리고 미친 듯이 아프다가 2, 3일 지나니까 갑자기 훌룩훌룩 수포가 발생하는 경우 뭔지 아시겠죠? 네, 대상포진입니다. 이 대상포진의 통증은 그 신경절을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요. 이것도 그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면역을 올려주면서 치료를 초기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 주변 부위에서 눈썹, 이마, 앞머리 이렇게 이쪽까지 이어지면서 이렇게 머리가 무겁고 쏟아질 듯이 아프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대부분 축농증 때문에 이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럼과 뒷머리가 심하게 당기거나 머리가 띵 하면서 미식거리고 이렇게 그 두통 양상을 보일 때에는
고혈압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혈압이 있는 걸 잘 모르고 지냈던 분들이 이런 증상을 가지고 두통이라고 호소하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증상을 보이면 대부분 혈압이 높아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 소실이나 발작 이런 게 동반되고, 그리고 두통이 발생하면서 반대쪽 그 신체 부위에 마비가 온다든지 감각 저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 뇌경색일 증상, 뇌경색 또는 뇌출혈에 이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빠르게 병원을 내원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질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이제 좋겠는데요. 또 하나 문제점이 있어요. 1차성 두통 양상인 듯 해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두통인 것 같지만 2차성 두통이 의심되는 경우, 이런 때도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질환이 정확히 예견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첫 번째로 과거에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갑작스런 두통 양상이 나타날 때, 그럴 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평소 두통이 있던 환자라 하더라도 두통의 빈도가 갑작스럽게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그 두통의 강도가 너무 심해지고 그리고 두통의 양상이 이전과 완전 다르게 변화하는 경우, 이런 때는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인 질환을 미리 발견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사를 해도 원인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머리는 너무너무 아파서 고생하는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부류를 1차성 두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1차성 두통일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차성 두통이라는 게 그 증상이 가벼워서 1차가 아니에요.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을 뿐이지 사실 통증 강도의 크기는 천차만별이어서 그냥 특별히 원인이 없으니까 왜 아픈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너무너무 힘든, 그렇게 고생하는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두통을 우리가 잘 극복하며 지나갈 수만 있다면 이 자체가 삶의 질을 개선함에 있어서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찾아내서 치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원인 질환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두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 가족 간에 같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노력,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1차성 두통을 다 같은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그 진단 및 치료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치료에 있어서 수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두통을 어떻게 나누어서 치료하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담음 두통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갑자기 없던 가래도 막 생기죠. 이렇게 몸에서 생겨나는 어떤 이물질, 이것을 담음이라고 하는데요. 담음성 두통은 그 소화기성 두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위가 너무 허약해서 위장관 내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소화가 덜 된 음식물들이 부패하면서 생겨나는 그런 노폐물이 생기는데요. 이 노폐물들을 총칭하여서 우리가 담음이라고 합니다. 담음이 이 위장관 내에 쌓이다 보면 소화기 증상 외에도 어떤 심한 만성적인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체해서 앞니마가 아픈 것, 이것도 소화기로 인한 두통으로 우리가 보고는 있는데, 이 담음 두통은 우리가 식체에서 오는 식적 두통과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식적 두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체해서 또는 급체든 늦체든 어쨌든 이렇게 식적이 있었을 때에 식적열이 위로 올라오면서 두통을 유발하는 경우인데요. 때로는 속이 쓰리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러면서 앞니마가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명치 끝이 막 막힌 듯이 답답하면서 앞니마가 너무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적 두통은
대부분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치료하면 바로 좋아지는 이런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평위산이라든지 소채환 이런 약재들 가지고 하루 이틀만 치료를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담음 두통은 이런 식적 두통과는 좀 대비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증상이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띠를 두른 듯하게 아프다. 이런 경우 또는 정수리 부위가 아프고 머리가 무겁다. 그러면서 두통과 함께 뭐 메스꺼움이라든지 그러니까 미식거림, 울렁거림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 거의 이것이 담음 두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면서 머리가 아프면 환자분들은 이거 뭐 뇌경색 아닐까? 이런 뇌 실질 조직에 큰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 MRI나 뭐 MRA 등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담음으로 인한 두통일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봐도 이상이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검사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정작 환자분 자신은 통증으로 계속해서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고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심지어는 10년, 20년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다고 하는 환자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두통을 시달려온 환자분들의 그 두통의 원인이 대부분 담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담음성 두통은 원래부터 체질적으로 소화기가 약한 경우에 많이 오게 되고요. 야식이나 또는 잦은 간식, 이런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이나 튀긴 음식 등 그런 좋지 않은 음식 섭취 습관으로 위장이 안 좋아진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담음 두통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담음 두통에는 반하백출 천마탕이나 이진탕과 같이 그 담음을 없애주는 약을 통해서 치료가 잘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혈허 두통입니다. 피가 머리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머리로 혈액이 잘 가지 못하다 보니까 영양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이러면서 생기는 두통, 이것이 혈허 두통이다 이럴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혈액순환 장애가 아니라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면서 혈액 자체가 부족한 경우, 이럴 경우에도 이런 두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헤모글로빈 수치는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또 노폐물이나 기운이 부족해서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이제 머리로 도달하지 못해서 이렇게 혈허 두통이 오기도 하는데요. 어떤 그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한의원을 내원했는데 얼굴이 너무 하얗다 못해 창백한 거예요. 집에서는 그게 피부가 뽀얗고 좋은 건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땐 너무 창백해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해보게 했더니 헤모글로빈 수치가 5.3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한 빈혈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무용을 하느라고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이 영양 섭취가 굉장히 불량했던 거예요. 이러면서 이 친구가 두통이 생긴 거고 그 두통 때문에 한의원에 내원을 했는데 이 두통을 내원했지만 근본적인 그 혈액이 부족한 것을 진단함으로써 이 친구가 건강을 찾을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선천적인 허약 체질 또는 과도한 다이어트로 영양 섭취가 불량한 경우 또는 간의 그 혈액 저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이럴 경우에 혈허 두통이 올 수 있고요. 이럴 때는 그 혈액을 보태줄 수 있는 팔물탕이나 십전대부탕 이런 것들로 치료할 수 있겠고요. 가정에서는 흑염소를 즐겨 드신다든지 아니면 당귀차 그리고 대추차 이런 것들이 그 혈허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통에는 대표적으로 담음 두통과 혈허 두통이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기어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간열로 인한 두통 이런 여러 가지 그 두통의 양상이 있습니다. 이런 두통이 왔을 때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또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는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이렇게 두통을 지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진통제의 잦은 복용은 자칫 단발성으로 그칠 수 있는 두통을 만성 두통으로 끌고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두통이 찾아왔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한의원에 바로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두통의 원인이나 양상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접근하고 빠른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의원에 내원을 하시게 되면 일단
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적 두통일 경우에는 복부에 침을 놓게 되는데요. 이렇게 침 한 번만의 치료로서 두통이 깨끗하게 좋아지기도 합니다. 또한 긴장성 두통의 경우에는 그 뒷목이라든지 어깨 부위에 근육의 경직을 푸는 방식으로 해서 두통이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의원에 내원하셨을 때에는 침이라든지 약침, 부항, 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침이나 약침, 부항만으로 치료가 되지 않을 때에는 한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은 20년 동안 머리 꼭대기가 시리면서 막 그렇게 아프다고 했던 분이 오수유탕 하나로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체에서 어지럽고 앞니마가 아프다. 근데 침을 치료했는데 치료가 조금 부진한 거예요. 이럴 때 그 보험 가루약으로서 편의산을 함께 드렸더니 하루 만에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피로와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뒷머리와 어깨가 늘 무겁고 막 힘든 그런 50대 남성분들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쌍화탕이나 불안금정리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내원을 하면 꼭 열흘, 20일, 한 달 동안 먹는 그런 약을 통해서만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씩 드실 수 있는 그런 보험 가루약과 어떤 침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면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지 말고 바로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건강 Q&A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통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이런 질문이 있네요. 저희 엄마가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뒷목이 아프면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고 해요. 어떤 때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힘들어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혈압이 잘 조절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건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어떤 때는 혈압약을 먹어도 이게 혈압이 조절이 안 된다는 건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 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렇게 혈압약을 먹어도 조절이 잘 안 되는 이 혈압을 잘 조절을 하려면 우리가 고혈압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혈압이 높아진 그 근본 원인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 혈관벽이 두터워지고 그래서 혈관 자체가 좁아지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혈액을 어쨌든 손끝, 발끝, 머리까지 이렇게 소통을 시켜야 되겠기에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혈압을 낮춘다 해도 그러니까 어떤 출혈성 질환을 일으킬까 봐 겁이 나니까 일단 혈압은 낮춰야 되겠고 그래서 혈압은 낮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혈관벽이 너무 두터워져 있거나 혈액 상태가 극히 안 좋아진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상 갱년기에는 혈관 기능 자체가 20대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르몬 분비에 있어서 급격하게 저하가 되는 이런 변화에 대처해서 우리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동반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혈관 기능이 떨어지고 호르몬 분비도 떨어지고 이런 시기에 이 혈압성 두통이 저절로 좋아지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물 치료를 받는 것과 아울러 피나는 노력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집에서 하는 노력만 가지고는 이게 쉽게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주치의를 삼는 그 의사분과 또는 한의사분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해야 될지 이것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혈관을 청소하고 순환을 개선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의 요체로서 말라 있으면서 이렇게 두통이 생긴다든지 혈압이 오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보혈을 하는 그런 약을 써주게 되고요. 그리고 소화기 문제가 있을 때는 소화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두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살이 많이 찌어 있으면서 비만하면서 그러니까 내장지방과 이상지혈증을 동반해 있으면서 머리가 아프다 이럴 때는 어떤 청혈해독요법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 외에도 정말 어려우면서도 쉽고 쉬우면서도 어려운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저희 한의원 직원분 중에
혈압이 아래 혈압이 110 밑으로 잘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70에 110 여기에서 혈압약을 먹어도 뭘 먹어도 잘 떨어지지 않는 이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스쿼트를 350개 하고 나더니 갑자기 20분 있다가 혈압이 124에 84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몇십 년 만에 보는 혈압이라고 하면서 신기해했었는데 이 운동이 주는 효과가 이렇게 크다는 걸 저도 새삼스럽게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요법들이 있겠지만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스쿼트라든지 그 근육에 이렇게 힘을 줘서 어떤 우리의 어떤 혈액순환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근력 운동들을 함께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뇌의 혈류순환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일으킬 수 있는 질환으로서 오늘 두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